예, 3월 11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미증시는 엔비디아가 하락하면서 약세를 보였고, 또 관심을 많이 모았던 게 고용지표였는데,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간 정도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CPI를 비롯한 지표, 그다음에 이제 만기일도 있고요. 또 대장주, 뭐 엔비디아가 흔들리면서 이제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종목들 등락이 증시에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목 장세,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형태가 이어질 주간이다. 또 오늘부터 좀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해외에 있는 주말에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가 비농업 일자리가 예상치가 20만이었는데 27만 5천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이 놀라진 않은 게 1월에 35만으로 나왔던 수치가 22만 9천으로 하향 수정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좀 안도를 했고, 그리고 시간당 임금도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는 4.3%.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한 2.5%보다는 여전히 높긴 하지만 어쨌든 전월 대비 0.1%라는 수치랑 계속해서 좀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점은 또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실업률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제 나쁘지도 않은 다행이다. 예, 이 정도의 어떤 데이터가 나온 게 일단 이제 긍정적이었고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6월에는 금리를 내릴 것 같다라는 분석이 우세했는데 현재까지는 6월 이날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은 고용지표 관심이 많았는데 엔비디아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목도를 좀 많이 받았죠. 높아졌죠. 장중에 뭐 고점 대비 뭐 편차가 100달러 정도 될 정도로 이제 내려왔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버블이 터진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은 그러니까 S&P 500 대비 반도체 지수 비교를 해보면 그 닷컴 버블 터졌을 때 그때 정도 위치 올라온 상태에서 이번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거품이 꺼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있고요. 이제 반론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다우 운송 지수 대비 반도체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다우 운송 지수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물류량, 그러니까 물류 수송하는 어떤 걸 데이터로 삼아서 이러면 경기가 뭐 괜찮아진다, 나빠진다 이렇게 가늠을 하거든요. 이게 지수를 먼저 좀 선행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정점하고는 거리가 좀 있잖아요. 예, 정점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경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금이 정점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정쩡하다. 판단이 두 개가 맞섭니다. 그러니까 맞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당분간 엔비디아는 변동성이 나타날 위아래로 다 이제 좀 등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엔비디아의 어떤 변동성이 근데 일부에서는 아마 이제 아직까지는 실적 대비 주가가 충분히 반영된 건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어서 뭐 등락 이후에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긴 한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좀 변화가 생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매수 강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초반에 이제 거래일이 하루씩 적었던 거를 감안을 해보고 보더라도 어쨌든 거래 순매수 금액이 계속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가 좀 중요하고 오늘도 또 중요한 게 지난주 이틀 연속 매도했다가 하루 매수 들어온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5거래일 중에서 최소 3일 이상 매수가 들어와 줘야겠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코스피의 추세인데 이거는 이제 주봉입니다. 제가 주봉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편이라 이거는 이제 코스피 지수의 주봉인데 보시다시피 200주선 그러니까 200주선에서 계속해서 지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645포인트, 그러니까 2650 정도 전후가 되는데 이번 주에 종가 기준으로 이 위에서 마감이 된다라면 투자들은 그냥 시장의 버티림이 커진다,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그 위치에서 이제 견디는지 반대로 이제 코스닥은 200주선이 저항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겨우 돌파가 됐거든요. 그래서 돌파가 돼 있는 상태에서 또 거기에 이제 걸려 있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양쪽 시장이 이 위로 마감할 수 있다라면 투자자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만기 주간이 섞여 있어서 이제 주반이 중요하긴 한데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이번 국면에서 20주선을 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 11월 이후에 20주선을 종가로 깬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밀렸다가도 결국에는 삼성전자 지난주 별 볼 일 없었잖아요. 주가 흐름만 놓고 보면. 그런데도 그 위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빠지고 이제 이런 어떤 흐름에서도 삼성전자가 이 위에서 뭐 오늘이나 내일 빠지는 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종가로 그 위에서 마감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외국인들 매매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이제 사이클이 마무리가 되고 뭐 조정 사이클이 올지 아니면은 일시적인 매물 소화 이후에 재차 올라갈지 이거를 가늠하는 중요한 데이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리드했던 종목군들인데 한미반도체가 10만 원 위에서 마감이 됐잖아요. 그리고 5일선 깨지 않고 계속 툭툭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알테오젠이 또 강세 보이면서 이제 밀고 올라가고 이것도 역시 이제 5일선 깨지 않고 툭툭 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산주, 한화에어로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밀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특히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알테오젠이라든가 이게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제약바이오 그리고 또 반도체 또 종목수 영향력이 좀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 관련주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수 영향은 좀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난주 증시 대비 강했던 종목군들이 버티는 그런 힘을 보여줘야지 이게 깨지면 투자자들이 좀 단기 매매만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지수가 올라가기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 특히 오후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전고체 관련된 종목군들 대장주로 인식되는 삼성 SDI가 이제 지난주 또 중후반에 확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그러니까 배터리,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 중에서 두 개 정도 조합은 이제 강한 그런 흐름을 만들어줘야 이제 시장이 버티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 이런 부분들 좀 잘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드리면 미국에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그냥 단기 변동성이다라는 주장이 있고 빅7의 시세가 마무리가 된 거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애플하고 테슬라는 좀 부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어정쩡하고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메타가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엔비디아가 지난주에 밀리면서 이제는 믿을 구석이 없네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된 어떤 뉴스들 주가 움직임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서도 관련된 종목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오늘장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엔비디아 변동성을 무시하고 움직인다라면 이제 오후장에서는 조금 관련주들이 양봉이 나오는 그런 시도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 강도가 약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매수 기조를 유지해주면 다행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는지, 그러니까 이번 주 통틀어서 닷새 중에 최소 3일 이상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뭐 거의 기관이 퍼붓는 매도하다가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이건 뭐 매수한 건 아니고 이제 매도가 잠깐 주춤한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이 확실하게 매수로 돌아서 줘야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아무래도 살아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 중반 넘어가면은 양시장이 다 좀 가격 대비 너무 조정이 많이 나왔잖아 이런 인식이 나올 수 있어서 기관들이 이제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특히 오늘장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표상으로는 초반까지 넘기고 나면 이번 주 중반 넘어가면 양시장 다 공익 과매도권으로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승 종목수의 어떤 변화가 좀 생기지. 이게 변화가 생기려면 오늘장에서 좀 조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후장에서 좀 살짝 특히 이제 장 후반부에 들어올리는 종목들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고 특히 지난주에 강했던 반도체, 제약, 방산, 전고체 등등의 종목군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이제 시장 주변 노이즈에 이제 영향을 받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나와줘야죠. 그러니까 주도주와 주포가 있는 장이 계속 밀고 올라가는 장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이제 한동안 좀 조정 사이클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러니까 연준 FOMC 때까지는 시장이 못 간다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어서 이런 구도를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표는 뭐냐면 코스닥의 현재 성적표를 봤어요. 올해 누적으로. 그러니까 보니까 올해 누적으로 코스닥에서는 지수는 0.76% 올랐는데 상승한 종목이 570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 2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합이고 그리고 종목당 평균 상승률이 1.78%가 마이너스입니다. 거의 2%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는 플러스인데 평균 지수는 플러스, 그러니까 지수 상승률은 플러스인데 종목당 상승률은 마이너스다. 이건 뭐냐면 시장이 굉장한 차별화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가는 것만 골라가는. 이게 다 이제 기관 투자들 매도가 이어지면서 종목들이 힘이 사라져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요 구도가 고정돼서 갈지 아니면 조금 변화가 생길지 요걸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시장 흐름상 이제 그 기관 투자들의 매도가 진정이 되면 이번 주 중반 넘어가면 조금 상승 시도하는 종목들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시장이 선조정 받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근데 그거는 지표가 나간다고 그냥 나 돌려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관들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기관들 수급이 나오면서 돌아서게 되면 눌렸던 종목들이 치고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 강했던 애들 안에서만 이제 순환매가 도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따라 전략적인 선택이 조금 변화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집중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제가 오후 방송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어서 조금 늦어지게 되면 그러려니 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예,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